자, 그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학생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원대 취업지원관이고요. 현재 지금 자연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고요. 물론 여러분들 또한 다양한 그런 대학생활 하려고 마음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생산성을 높이는 대학 생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해라 하기보다는 딱 한 가지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하셔야지 좀 재미있는 대학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유가 정말 간단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에 오기까지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데 목표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이 대학에 오는 것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학에 왔어요. 나름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한 성취라든지 다른 넥스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먹하다는 거죠. 왜? 12년간 공부하면서 대학만 바라봤지 대학교 안에서 내 대학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물론 저도 대학교 때는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대학에 온 이유, 그것이 정말 명확하다면은 충분히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또 1학년 학생들한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왔어요. 이제 뭐 할 건지 한번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제가 이제 1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뭐 우리 자연대 학생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는 건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걸 봤을 때 나는 대학에 뭐 하러 왔다 라는 주제로 한 번 정도 문장을 만들어 보시게요. 물론 이제 시간상 뭐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경북대학교에서 했던 그런 것을 좀 제가 많이 가져왔어요. 보면은 어떤 학생은 대학에 자유를 만끽하러 왔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중고등학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자유를 만끽하러 왔다. 또 어떤 학생은 대학에 밤새러 왔다. 또는 술 마시러 왔다라는 학생도 있었고요. 또 나는 대학에 원하는 공부하기 위해 왔다. 정말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인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또한 학교에 온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으면은 거기에 맞는 삶이 조금씩은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장을 머릿속에 갖고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방향을 잡지 않으면은 정말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입생에서 4학년이 돼서 후배들을 볼 때 내가 원하는 대학생활을 했는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머릿속은 이게 아니야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저도 상담을 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방향이 없어요. 왜? 대학에 오기만 왔지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코멘트가 없고요. 또한 선배들 또한 이런 것을 하지 않았고 1학년 때는 놀아라 열심히 왜 놀 기회가 없어. 물론 틀린 말이 아니지만 자기 개발을 하면서 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게 좋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 시간을 확보한 것보다는 그냥 힘들었으니까 나는 쉴래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쉬다 보면은 2학년 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그냥 커리큘럼 맞춰서 자기 개발, 자기 분석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해요. 그러다가 4학년 돼서 취업에 필요한 게 뭐지라고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늦게 이제 취업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유보라는 것을 하게 되고 학교를 점점점 길게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맞춤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취업을 한 선배들이죠. 나름의 진로를 제대로 자기 맞춰서 설계를 하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스케줄을 알아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건 수도권에 취업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1학년 때는 저희가 진로 탐색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멋있는 단어죠. 진로 탐색하기. 근데 그게 뭐냐? 아까 말했지만 내가 학교에 왔고 우리 과에 내가 진학을 했어. 그러면 이과는 어떤 학과인지 알아보고 이과에 내가 적성이 맞는지를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과 영역으로 여러분들은
기본 역량을 빨리 키우셔야지 고학년 돼서 취업하기 훨씬 수월하다는 점. 그래서 1학년 때는 여러분들 수능도 봤잖아요. 영어에 대한 아직 감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1학년 때 고득점 받기 위한 공부를 좀 하시고 컴퓨터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것을 조금씩 해 놓으면은 충분히 여러분은 대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으실 거예요. 1학년 때 아마 이런 것을 해 놨으면은 우리 2학기 때 도전장학이라는 우리 학생과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선발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15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통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님이 알 수가 없는 장학금이라는 거죠. 말을 안 하면. 그리고 나서 2학년 되면은 전공에 대해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토대로 많이 여러분들이 진로를 설정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교수님과의 상담은 굉장히 이게 학생들한테 벽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큰 벽이다. 하지만 교수님 또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학생들이 좀 다가와 주길 바란다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어는 계속적으로 외국어죠. 외국어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3학년이나 4학년 때는 거의 취업에 관련된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4학년 때 이제 바로 취업 준비를 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다는 학생들이죠. 하지만 우리 대학에는 이렇게 하기에 굉장히 좀 툴이 아직 안 잡혀 있다고 말해야 될까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휴학이라는 제도를 또한 많이 도입을 해요. 휴학 기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휴학 또한 우리 등록학교 8학기처럼 휴학도 8학기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수강 신청을 오늘 안 하고 내일이군요. 오늘 2학년이고 내일 1학년인데 많이 하실 거예요. 하면서 정말 고등학교의 차이점은 별로 시간표 상으로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다. 자유 설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공강 시간이 많다. 공강 시간이라면 고등학교 때는 1교시부터 9교시까지 꾹 풀로 차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1교시, 3교시만 듣고 2교시에는 쉴 수도 있다. 나름의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스스로 짤 수 있다. 그리고 듣다가 싫으면 취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강 취소 기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낮은 학점을 받으면 재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이요. B 이하로 받으면은 재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등학교와 좀 차이점이 나는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공강 시간은 노는 시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학교에서는요. 수업 시간표 가지고 절대 터치를 안 해요. 여러분들의 오로지 책임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많이 관리를 하지 않고 공강 시간은 쉬는 시간, 노는 시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시간을 한번 모아봤어요. 모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가 돼요. 저희 같이 직장인들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교 학생들 또한 8시간 학업을 한다는 시간을 전제하에 보면은 굉장한 많은 우리가 공강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공강 시간에 여러분들은 자기개발 책을 읽다거나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토론을 한다거나 나름의 자기 개발하는 식으로 시간을 쓰면은 훨씬 더 역량을 많이 키울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제가 또 하나 또 질문해 볼게요. 아까 전에 저는 대학에 뭐 하러 왔다라는 질문이었으면은 이번에는 나는 뭐 하고 싶다라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대학에 뭐 하러 왔다? 나는 뭐 하고 싶다. 물론 이것 또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을 좀 못했지만 그래도 준비를 할게요. 나는 취업을 하고 싶다. 물론 1학년 학생부터 있겠죠. 이건 보면 거의 다 메이저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 그럼 나는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는 휴식을 취하고 싶다. 왜?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나는 방학 때 해외여행 가고 싶다. 아니면은 제주도라도 여행 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코비드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점.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기 중심적 사고를 좀 하시면서 하라는 거예요. 대학교는 자기 중심을 버리면 전혀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자기가 왜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오히려 해놓은 거에 대해서 내가 쓸모가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중심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이 대학생 되면 이제 이런 거 해야지라는 말을 해요. 뭐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면접 준비도 해야지, 영어도 해야 되지, 학점도 채워야지, 인턴도 해야지, 자소서 써야 되지, 이런 거 해야 되지. 근데 1학년한테 이걸 다 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밥을 하기 위해서는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한테도 1학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자기 자신을 찾아보고 전공을 탐색하고 그리고 비교과 영역에 대한 좀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스케줄을 어떻게 짤래라고 하면은 우리 빽빽하게 짜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보면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24시간 동그라미 시간표에다가 계속 넣었단 말이야. 초중고 때부터. 근데 그거를 다 지켰어요? 못 지켰죠. 왜?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하다가 루틴이 깨지니까 그냥 처박아 뒀던 거죠. 하지만 이제 대학교에서도 물론 여러분들 굉장히 시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간 관리할 때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8시간 공부하면은 나머지 6시간만 내가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60% 정도의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스케줄을 짠다. 나머지 40%는 그냥 냅둬요. 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뭐 친구랑 갑자기 뭐 당구를 치거나 아니면 밥을 먹어 가거나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40%의 시간은 놔두는 거죠. 60%의 시간을 가지고 스케줄을 짜는 거고요. 그 60%의 시간도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 짜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그려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고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것과 중요성에 대한 것으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써놓고 어떤 학생들은 보면은 1년 단위로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거죠. 왜? 당장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래서 주로 일주 단위로 많이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다가 월별 단위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 되면은 연 단위까지. 이것을 많이 학생들한테 해보면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역량이 나도 모르게 커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보면 이것은 저희 이제 4학년이라든지 나름의 좀 시간 관리가 되는 학생들한테는 연간 계획에서 주간 계획으로 내려오라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 이게 습관이 안 된 분들한테는 거꾸로 가라 그래, 거꾸로. 주간 계획부터 세워보고 주간 계획에서 시간의 60%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게 잘 된다면은 이제 월간 계획과 연간 계획으로 뭐 다른 학년에 올라가서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습관을 기르기까지 프랑스에서는 한 60일 정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64일 정도를 많이 보는데 그 정도의 습관이 기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주간 계획을 가용한 시간의 60%만 짜서 시작해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적어보고 스스로도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는 그래도 뭔가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자연대다 보니까 나름의 연구에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이 많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 자연대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학술제인데, 학부생 주도 연구 포스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3, 4학년 위주로 많이 했는데 1, 2학년들도 많이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럼 1, 2학년들도 물론 연구실에 참여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아니면은 나는 대학 생활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발표해도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뭐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기서 선발되면은 상금과 저희 상장이 수여가 된다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필수 과목이에요. 진로 설계와 자기 이해인데 이거 5탄데요. 아마도 이거는 1, 2학기 중에 선택하여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과에 대해서 커리큘럼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학과의 커리큘럼 보면서 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전공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외국어 응시로 지원을 해드려요. 저희가 자연대에서 예산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지를 갖다가 저희한테 주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 지원금을 드린다는 점이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100%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100%가 아닌 것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 기초교육원이었던 교육혁신본부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나름의 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교육 홈페이지, 아니, 교육혁신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팀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보면은 뭐 아까 말했지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교양이라든지 공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격증 따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지원받으면서 공부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 좀 점심시간도 거의 끝나가는데 아마도 좀 제가 스킵해 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이랑 있으면은 저희 학생회라든지 아니면 자연대 찾아오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